되는데, 그냥 100만 원만 이 종목에 한번 투자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주식 5천만 원 중에 50만 원 팔고, 채권 5천만 원 중에 50만 원 팔아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서 체크해보니까 이 투자가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세틀라이트를 한 10개 정도 운용했는데, 이 세틀라이트가 다 성공적이었더라. 그러면, 아, 내가 그래도 좀 종목 선택한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약간의 확실히 든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 이, 저, 이,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2천만 원 정도로 한 늘려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점 선택은 당분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시점 선택한다면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옥도 시점 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떤 거냐면 주식하고 채권이 50대 50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그래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 주식의 투자 비중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벗어났어요. 아니 55대 45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50대 5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5%의 허용 범위라는 걸 정해놓고 5%가 벗어나면 다시 원위치 한다. 50도 50을 만든다. 이런 규칙이었잖아요. 그런 규칙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냐면 분기별로 보니까 이게 올라갔어. 조금 이제 언밸런스가 생긴 거죠. 그럼 다시 또 50대 50으로 바꾸고 분기마다 바꾸고 뭐 월별로 바꿀 정도면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분기별 또는 1년마다 한 번씩 바꿔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55%를 넘어가면 그러면 다시 50으로 만든다. 괜찮. 종목 선택 능력이 이제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시점 선택 능력이죠. 시점 선택. 시점 선택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요거는 당분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해 가세요? 이제 벤자민 그램이 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소극적으로 그냥 일정 기간마다 아니면 일정 정률로 50도 50도 하라고 이야기 해놓고 그렇지만 조금 더 욕심낸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60대 40대. 주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40대 60대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 것도 하는데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액티브하게 할 것이냐 서서히 액티브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연금도 어떻게 액티브하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국내 주식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 목표 비중이 20%인데 20%를 25%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20%인데 15%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재량은 주지만 그냥 국내 주식 잘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국내 주식 비중을 20%를 50%로 만들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조차도 그 전문 투자자조차도. 그러니 우리도 뭐냐면 또 이 너무 이것도 그냥 위험한 것 같다는 거죠. 60대 40. 그냥 한 55대 45 이 정도?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성과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요 슬라이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주식투자론 요 수업을 하면서 그러면 진짜 제가 과거에 운용했던 이 계좌들의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게 아까 봤던 국민연금 할 때 봤던 것과는 X축이 변동성이고요. Y축이 잘못 적었네요. 이 연수익률이죠. 연수익률. 연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고 그다음 변동성은 작으면 작을수록 없고 그 그림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계좌가 있는데 그 투자하는 계좌는 코스피보다는 초과 성과를 냈지만
그렇지만 코스피보다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위험을 크게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을 꺼보면 제 투자 계좌가 코스피보다 기울기가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코스피에 투자한 것만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죠? 예. 어, 이건 연금 계좌인데, 연금 계좌는 나스닥보다 수익률이 낮네요. 그죠? 연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금 계좌는 보니까 나스닥보다 뭐예요? 위험이 훨씬 더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써보면, 나스닥보다 더 좋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제 투자 계좌는 그냥 코스피에 투자하든가 아니면 코스피에 투자 안 하고 두 번 나스닥에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제 이 투자 계좌하고 연금 계좌의 차이가 뭐냐? 연금 계좌는 아예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못 사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 계좌에서는 레버리지 ETF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 해가지고 재미를 봤냐? 재미를 못 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아, 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투자 계좌도 연금 계좌만큼 보수로 지금 운영하는 분이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 계좌가 자주 샀다 팔았다 했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천천히 샀다 천천히 팔았다 이렇게 해야겠다. 뭐 분기별로 한 번 사고 팔고 이 정도 해야지. 그렇게 펄싹거리면서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게 지금 요 그래프입니다. 예. 투자 계좌가 어, 코스피보다 마지막이 좋긴 좋은데, 그렇지만 위험을 따져본다면, 떨어진 걸 본다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그죠? 예. 반면에 연금 계좌는 나스닥보다는 별로 나쁜 성과를 냈지만, 그래도 나스닥의 위험보다는 꽤 안정적으로 뭔가 행가했거든요. 물론 나스닥이 떨어질 때 제 연금 계좌 떨어지고, 나스닥이 올라갈 때 제 연금 계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변동성은 훨씬 더 적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금 계좌는 잘 운용 연금계좌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은 것같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과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과신. 자기 능력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지금, 이 주식사를 강의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지금 과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능력.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투자 능력이 있다 생각하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투자 계좌를. 했는데 투자 계좌가 연금 계좌보다 훨씬 더 나빴으니까 그 말은 뭐냐? 제가 투자 능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과신할 수밖에 없어요. 과신할 수 없게 사람은 이제까지 진화해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왜 과신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제 확정체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이제 나한테 좀 좋게 될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나쁘다고 생각되는 증거는 그냥 이거 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별로 투자 능력이 없어. 근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제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우울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 제가 주식투자를 잘해. 라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아, 그렇지. 정말로 나는 주식을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식투자를 못한다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우연히 그래 된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합니다. 아니, 저도 자기 자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 안 해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잘못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내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 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모집사 하면서 저도 제 모집사 한 거에 성과 평가를 해보면 제가
뭐 그렇게 종목 선택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시스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매년 저는 계속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현재 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가평가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이번 학기 주식저는 수업의 목표입니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자산 배분, 그 다음 뭐죠? 종목 선택, 시점 선택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거. 그걸 그 방법을 아는 거. 그게 이번 학기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이 슬라이드 제목을 보시니까 시점 선택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시점 선택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미국에서 투자 부자들의 순위를 보니까 1위부터 5위가 이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종목 선택으로 돈을 번 거지 실수로 돈을 번 거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예. 아, 가령 지금 여기 그, 짐 시몬스, 짐 사이먼스, 예. 헤지펀드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코엔도 헤지펀드로 있고, 조이 소로스 헤지펀드인데,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시점 선택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 투자자, 헤지펀드는 정말 전문 투자자인데, 과연 개인 투자 중에 시점 선택으로 돈 번 사람이 있느냐?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 개인 투자자인데, 예, 돈번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박용옥 씨, 강광진 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점 선택에서 돈 벌었다. 아니거든요. 종목 선택에서 돈 벌었다. 이런 겁니다. 시점 선택에서 돈 번 사람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세계 최고 유명한 사람은 제시 리브모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한때 자기 재산이 한 1,300억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파산했고, 그래서 돈전사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시선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건조사였다. 이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시선 선택의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어디 있지? 서울신탁은행에서 선물 트레이더 하던 장관.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파생상품 하다가 그다음에 아예 자기가 뭐죠? 이 파생상품 선물해서 인수하기도 했는데 근데 나중에 결과는 뭐냐 하면 천억 날렸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중 선택을 잘하는 유명한 사람,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망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겠느냐? 물론 있죠. 뭡니까? 은행에 가보면 외환 자금실에 외환 딜링룸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딜러들 쫙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시중 선택.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도 보면 그 트레이딩 부수가 있는데, 그래서 회사 보유 자금 받아가지고 트레이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과가 그래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단타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에서 돈을 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다수이냐라는 거죠. 아닌 것 같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시스템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전업 아닌 사람이 있냐? 없는 것 같다. 세컨 조합으로 시험 선택하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다큐멘터리도 많고 뭐 이런 그 뉴스도 많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 이 일을 계속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된다. 근데 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잠이 잘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 심리 상태를 컨트롤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